그래서 이제 경북 농업 대전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면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적용해 첨단화하고 대규모 기업형으로 탈바꿈해서 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힐링 공간 조성과 식량 자급률을 높여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촌 환경을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전환이란 말도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북도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여러 고민들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농업은 지금보다 변화되어야 되고 또 농민들과 농촌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되어야 되니까요. 동의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 말들이 굉장히 다 서로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업을 첨단화하고 앞으로 농업의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또 농업 조건들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것이 농업을 기업화한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농업에 기업화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농업 진출을 농민들은 계속적으로 막아왔고 싸워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떤 구조로는 기업과는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량 주권 확보가 농업 대전환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식량 주권은 한 국가가 식량에 대한 그 권리를 가지는 거고 한 국가가 식량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갖는 겁니다. 식량 주권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으로 꼽는 거는 농민입니다. 농민의 농업 생산으로 인해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것. 그것을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게 국제사회에서의 합의된 인식입니다. 근데 농업을 기업화하면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농민들과 더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촌을 힐링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도 이건 약간 단순히 저는 선언적인 의미 내지는 미사 여구가 아닌가. 목표에는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현장 농민들과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네. 경북 농업 대전환 정책의 좀 큰 쟁점이 이런 부분 같아요. 현재 그 3헥타르 미만의 경지를 가진 농가가 90%고 또 농지 평균 경지 면적이 1.5헥타르인데 이 1.5헥타르 미만의 농가도 70%에 달합니다. 이런 소농들이 현재 그 농업 대전환 정책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농업 대전환에 경북도가 인식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기후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들을 살펴보니까 아열대 작물 육성 정도에만 그치고 있어요. 기후 위기라는 이런 전지구적인 위기에 좀 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보전형 농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농업의 피해가 커집니다. 보전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농업 자체에서의 발생하는 탄소 중립을 어떻게 갈 것인가. 아열대 작물을 해야 하게 되는데 네. 다른 부분들도 좀 보완이 돼야 추가적으로. 되지 않을까 의견을 예, 드립니다. 자, 잠깐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이제 농업도 이제 아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마을 영농, 마을을 청년들하고 같이 해서 소득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기업 하이크 부분을 언급했는 거지 기업 농의 진출에 대한 그 부분들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배보험 품목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직불제라든지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촌 복지 문제, 먹거리 문제 그거는 당연하게 해 나가는 부분들이고 그래도 역점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23개 역대 과제를 정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화로 가겠다 또 기업농으로 가겠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 자료나 여러 자료를 보면 그렇게 농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예.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추진위원회에 한 회사의 사장님이 공동대표로 들어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농민은 오해할 수밖에 없죠. 농민들은 앞으로 힘들게 일하지 말고 기업의 주주로 있으시면 됩니다라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우리 농민을 기업의 저주로 잇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아마 메시지에 대한 이해와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 가령 예를 들면 주주로 계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을 때 농민들이 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스마트팜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첨단화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농사 짓고 있는데 첨단화 스마트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로 원예작물 위주로 스마트팜이 도입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스마트팜을 다 도입하라는 거냐?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농촌을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농촌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할머니 집도 농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 농촌은 나와 동떨어진 공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청년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농업 자체가 거리가 있는 산업이고 그래서 이 진입장벽들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농업과 농촌을 우리 국민들이 좀 가까이 여겨야지 농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농민들 의견 잘 반영해서 잘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